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오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공부를 뭐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거에 공부를 했던 분들 또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전혀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는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왜 사주에 수의 기운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는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 5개의 오행이 있죠. 그런데 이 수는 왜 필요하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수의 기운은 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체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인체에 보면 장기가 있는데 장기 중에서 일단 방광, 비뇨기, 신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의 오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 수의 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는 모든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는 또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주에 수의 기운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이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의 대처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는 지혜도 나타내지만 이 흐른다, 뭐 융통성 이런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지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사주에 기본적으로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있는 게 좋고 보통 한 2개 정도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좋은데 뭐 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력하다든지 했을 때도 역시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조금 낫긴 낫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가 부족하면 건강이 안 좋고 사람이 예민하면서 조금 마른 체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체에서도 역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 피부도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염이라든지 어떤 알러지, 피부 트러블 이런 게 많고 또한 성격도 급하고 조급증이 있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수 자체의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면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또한 전기가 부족해서 신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스태미너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게 정을 관장을 하는데 정력적으로 좀 약하고 움직이기가 어렵고 지구력이 또한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인체 장기 부분, 혈액순환기 계통 이런 게 부족하다 보면 발기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조금 뭐 부생활이라든지 성적인 스태미나 이런 게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쉽다. 아쉽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사주의 기운이 약하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수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 피를 많이 생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풍수 좋은 데 이사를 가서 수기를 받는다든지 또 이름을 개명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수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수가
어떤 걸 나타내고 수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 저희 같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주 명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고요. 금액이 요즘은 뭐 상담료가 보통 뭐 싸야 5만 원이고 보통 1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이렇게 상담할 때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또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 의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주에, 수가 부족한 사주에 떤 사주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뭐 닭띠인데 닭띠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에 이제 띠는 그 제가 이제 닭띠를 표시했는데, 뭐 쥐띠나 돼지띠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뺐고요. 여기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 중에서 일을 보면 갑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뭐 한자는 대부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청색으로 표시한 것은 갑인이라는 게 목의 기운이고 푸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녹색 계통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기사시인데 사시기 때문에 불의 기운 오후 시간이고, 사실은 오전이죠. 이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기 전인데, 또 병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사주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병화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요. 또 기토 텃밭이 있으니까 기토가 있어서 텃밭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땅 자체는 메말라 있는,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와가지고 땅 자체가 메말라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 입장에서는 물도 필요하지만 사실 텃밭도 필요한데 이 땅 자체는 말라 있다. 근데 사막과 같은, 아니면 뭐 가뭄이 들어서 정말로 곡식이 자라지고 다 들어가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물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사주고, 어떻게 보면 좀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 보면 대운이라고 해서 대운에 오면 좋겠는데, 대운도 보면 정묘, 무진, 기사, 경우, 신미 해서 물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정말 안타깝지만 사주의 자체도 물이 없는 데다가 대운의 흐름, 운에서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돌아오는 운에서는 올 수는 있죠. 그럼 그에 반짝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끈기라든지 인내력도 없고 조바심이 있고 사람이 굉장히 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어쨌든 힘든 사주. 그러면서 건강도 안 좋게 되고요. 양기만 가득 찬 사주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 뭐 띠에 상관없이 이렇게 목, 화, 토의 기운만 갖고 있다 사주가. 그런데 대운이나 운에서도 수기가 전혀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힘들고 인생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과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인데, 그렇다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주의 예시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만 끝내도록, 간단하게 맞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띠로 되어 있고요. 뱀띠는 불의 기운에 무술월에 태어났고 이민일날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는 자기 자신이 자체가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방으로 둘러싸인 걸 보면 지금 무술월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추수가 다 끝난, 그나마 조금 음기가 태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태어난 날 이민일이고 태어난 시간은 을사시 낮에 태어났고 띠는 뱀띠고 화기가 강하고, 그리고 땅 자체는 이제 건조해가지고 다 메말라가고, 뭐 이제 우리가
봄도 뭐 비가 오지만 가을, 늦가을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름도 다 지나고 자체가 모두 건조한 상태입니다. 내가 저수지라고 하면 저수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뚜개에 막혀 있어 물은 메말라 가 있고 비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세력도 없이 해보려고 하면 일은 잘 안 풀리게 되고 또 주변 상황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건강적으로는 신장 콩팥 방광 쪽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크고요. 다만 조금 좋다 그러는 재물에는 운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 나의 생명수를 나타내는 금의 기운도 없고 수의 기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장간까지 따진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금의 기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기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갑인일의 사주보다는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지장간 속에 어쨌든 나의 생명수를 나타낼 수 있는 금기가 조금 있고요. 여기 보면 다행스럽게 대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에서 이렇게 검게 칠한 게 수의 기운인데 결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주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일단 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찌됐건 기운적으로 태어난 사주의 기운은 약할지언정 대운의 흐름이 그나마 해자축 그리고 금수 이런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 좋아서 다행스럽게 앞에 있는 사주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사실은 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 자체의 기운보다는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이 사주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에 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든지 또 수기가 있는 곳에 있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 잘 만나서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나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사주처럼 똑같이 수가 없는 사주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이민일에 태어난 사주가 앞에 갑인일에 태어난 사주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가 왜 필요한지, 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수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가 없다 하더라도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주들이 이런 특징이 있고 수가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이렇게 듣고 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사주팔자에 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목이 많은 사주 아니면 수가 많은 사주도 역시 올려놨고 토가 많은 사주도 역시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고 공부하실 분들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가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